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는 당신, 혹시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시나요?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고 계신가요? 한의사 김태현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만 제대로 켜면 약 없이도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5년간 잠 못 드는 고통에 시달리던 70살 환자분이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6시간을 내리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밤 아기처럼 단잠에 빠져드신다고 하시네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안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으면 몇 살이든 상관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시겠어요? 밤에 2번 이상 깨어나시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시나요? 낮에 자주 졸리거나 온종일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몸의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근육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늘어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어려워지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몸에 열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반대로 기운이 부족해서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심신의 조화가 깨져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력과 수면이 서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잠의 질도 함께 떨어지지만 반대로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면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실제로 꾸준한 운동을 한 어르신들의 수면 상태를 관찰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깊고 안정적인 잠을 주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이 깊은 잠을 유도하는 뇌파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74세 박금순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년 동안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간단한 의자 운동과 발끝 들기 운동을 매일 30번씩 2주간 꾸준히 하신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횟수를 늘려가며 체력이 붙으니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밤중에 한두 번은 깨어나셨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지압법과 수면 유도 기법을 더했을 때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드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 스스로 건강한 수면 패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요법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나이나 체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달라진 잠자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괴로워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달콤한 휴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황금 시간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신다면 주말에도 똑같이 7시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불규칙한 기상 시간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낮에는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아침 햇볕이 중요해요. 매일 30분 이상은 밖에서 걸으면서 햇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요? 78살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좋은 방법을 찾으셨어요. 대형 마트나 쇼핑몰 같은 시원한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하면서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30분씩 걸으라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녁 반찬으로 상추쌈을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쯤에 바나나 1개나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가볍게 드세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을 돕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꿀물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천연 당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셔야 해요. 71세 송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잠이 안 온다고 고민하셨어요. 본인은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오후에 커피를 끊어 보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이 4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며 커피를 끊으니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더 느려져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잠자리 준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두꺼운 책을 읽어보세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를 속입니다. 뇌가 아직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려요. 역사책처럼 두껍고 약간 지루한 책은 눈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특히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걱정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온갖 걱정이 몰려오지 않나요? 월세는 언제 내야 하나? 내일 병원 가는 날이었나? 손자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면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제 친구 김명자 씨는 3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전에 걱정거리 3가지를 종이에 적고 그 옆에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덮으면 끝입니다. 우리 뇌는 미해결된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 합니다. 마치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것처럼요.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뇌가 이 문제는 기록해뒀으니 이제 잊어도 된다고 안심하게 됩니다. 5번째는 라벤더의 놀라운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특히 라벤더 향기는 뇌의 긴장을 푸는 중추에 직접 작용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천연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베개 끝에 떨어뜨리고 코로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것은 마치 뇌에게 이제 편안히 쉴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79세 이영수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겨우 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연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는 놀랍게도 텔레비전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향기만 맡아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특별한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뒤쪽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곳이 풍지혈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잡힙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폼롤러를 하나 준비하세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폼롤러를 등 뒤에 가로로 놓고 누워서 등 근육을 풀어준 다음 세로로 길게 바꿔서 눕습니다. 그리고 귀 뒤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을 폼롤러 모서리에 맞추고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5번 움직인 후 가만히 있어 보세요. 82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셨을 때 너무 놀라셨다고 해요. 평생 수면제를 드셨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약간만 해도 자동차 한 대는 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첫날에 이 지압법을 하시고 5분도 안 되어 깊은 잠에 빠져드셨답니다. 이 지압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누르는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아주 느리게 해보세요. 한의학에서는 이 풍지혈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체질별 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고 체질에 따라 수면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열이 많은 체질과 몸이 차가운 체질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 붉으며 손발이 따뜻합니다. 더운 음식을 먹으면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6세 이명숙 할머니는 평소 얼굴이 붉고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 10분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갔더니 놀랍게도 잠이 훨씬 잘 왔다고 합니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니까 온몸에 열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더운 여름에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몸이 차가운 체질은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 창백하며 손발이 차갑습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4살 김영우 할아버지는 평소 손발이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기 시작하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편안해져서 요즘엔 이불 한 장만 덮어도 푹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체질을 모르시겠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평소 물을 마실 때 어떤 온도를 선호하시나요? 찬물을 좋아하시면 대체로 열이 많은 체질, 따뜻한 물을 좋아하시면 차가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73세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텔레비전 소리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텔레비전 대신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틀어보세요. 이런 백색 소음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텔레비전과 달리 파란빛도 없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오해들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 뿐이죠. 자기 전에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니 안 자는 게 좋다는 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단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까? 낮에도 몹시 졸리고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여러 번 멈추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함께 주무시는 배우자분이 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시거나 코골이가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68세의 김희준 할아버지는 20년간 낮에 늘 피곤하셨대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 밤에 무려 312번이나 숨이 멈췄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셨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크게 코를 곤다고 말한다면 역시 수면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기, 저녁 반찬으로 상추쌈을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 바나나나 꿀물 섭취하기, 잠들기 2시간 전부터 휴대폰을 멀리하고 두꺼운 책 읽기, 자기 전 걱정 노트 작성하기, 라벤더 향기로 긴장 풀기, 귀 뒤 지압법으로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지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비싼 병원비나 약물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입니다. 1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일주일 만에 깊은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잠자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 스스로 건강한 수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실 방법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에 효과가 어땠는지도 꼭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건강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지혜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잠 못 이루는 다른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숙면으로 활기찬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수면이 정말 기대됩니다.